안녕하세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엔비디아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에너지 패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세 가지 명확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지금 여러분이 쓰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단순히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 전기 괴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이 진화할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주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원자력이거든요. 둘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총합 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고 원자력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 냄새 하나는 기막히게 맞는 이 공룡들이 왜 갑자기 수십 년 된 원자력 기술에 목을 매는지 그 이면의 거대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모든 판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제조 기술을 대한민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이에요. 설계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안전하고 정밀하게 소형 원자로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죠.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야 하는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건데요. 1단계 인공지능의 저주와 전력 블랙홀을 시작으로 2단계 왜 하필 SMR인지 그 기술적 혁명을 파헤치고 3단계 빅테크의 300조 원 베팅의 실체를 분석할 거예요. 4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 SMR의 파운드리가 된 배경을 보고 5단계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 실태를 디테일하게 체크한 뒤 6단계 한미 원자력 동맹의 지정학적 이점, 7단계로 그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고 마지막 8단계에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1단계는 인공지능의 저주와 전력 블랙홀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서는 물컵 한 잔 분량의 전기가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에요. 인공지능, 특히 우리가 열광하는 AGI라고 부르는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이 똑똑한 녀석들은 인간의 뇌보다 수만 배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이게 왜 인공지능의 저주라고 불리느냐 하면은요. 인공지능 기술은 자고 일어나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정작 그 인공지능을 돌릴 심장인 전력 인프라는 구석기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100평짜리 초호화 저택을 지었는데 들어오는 전선은 자취방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하나만 켜도 두꺼비 집이 내려가겠죠?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딱 그 꼴이에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H100, HMK 같은 것들은 개당 전력 소비량이 웬만한 가정집 몇 가구랑 맞먹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으려는 거대 데이터 센터 하나에는 이런 칩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 센터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양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화력 발전으로는 탄소 배출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규제에 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해가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니까 7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인공지능에게는 너무 불안정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거대한 전력 블랙홀이 생겨납니다.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정작 그 대륙으로 갈 배를 돌릴 기름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내년이면 전기가 부족해서 인공지능 발전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한 게 절대 엄살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2024년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이미 웬만한 선진국 전체 소비량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지금의 3배 이상이 필요할 텐데 기존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 데만 10년 넘게 걸리고 주민 반대도 심해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찾아낸 구세주가 바로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존 원전처럼 거대하지도 않고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무엇보다 사고가 나도 자연적으로 식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어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기업들은 단순히 우리가 더 똑똑해라고 자랑하는 단계를 지났어요. 이제는 누가 더 안정적인 전기를 많이 확보했느냐가 시가총액 3천조 원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된 거죠. 아마존이 수천억 원을 들여 원전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사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로 멈췄던 3마일 섬 원전을 다시 살려달라고 수조 원의 계약서를 내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가 곧 돈이고 전기가 곧 인공지능의 생명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빅테크들이 돈을 싸들고 SMR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원전을 안 지어봐서 공장이 다 녹슬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러시아는 기술은 있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빅테크들이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건설의 맥이 끊기지 않았고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에 기가 막히게 물건을 뽑아내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흐름인 셈이죠. 자, 인공지능의 저주가 어떻게 전력의 소중함을 깨우게 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전기가 급한 빅테크들이 왜 수많은 에너지원 중에서 유독 이 SMR이라는 낯선 기술에 미쳐 있는지 그 2단계의 기술 혁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서 왜 하필 SMR인지 그 기술적 혁명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자력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엄청나게 큰 돔 형태의 건물과 수백 킬로미터씩 이어진 거대한 송전탑,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거예요. 기존의 대형 원전은 한 번 지으려면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10년에서 15년은 좋게 걸리고 들어가는 돈만 해도 10조 원이 훌쩍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고 일어나면 인공지능 기술이 바뀌는 시대에 전기가 필요하니 15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구글이나 아마존은 이미 망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이름부터 소형이죠. 크기가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심지어는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예전의 원전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 중앙 주방이었다면 SMR은 우리 집 주방에 딱 맞는 크기의 고성능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모듈형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혁명이냐고요? 기존 원전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치고 철근 조립하며 거대한 건물을 지어야 했지만 SMR은 핵심 부품을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미리 찍어낼 수 있어요.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한 원자로를 트럭이나 배에 실어와서 데이터 센터 옆에서 조립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건설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속도가 생명인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카드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건 따로 있을 거예요. 작은 건 알겠는데 위험하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이죠. 사실 SMR이 진짜 천재적인 이유는 그 안전성에 있습니다. 기존 원전은 사고가 나면 펌프를 돌려 강제로 물을 식혀야 했고 만약 전기가 끊겨 펌프가 멈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SMR은 피동형 냉각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이 있죠. SMR은 정이나 펌프가 없어도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식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이 알아서 멈추고 식는다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SMR은 도심 인근이나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된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가까워지면 그 비싼 송전탑을 수백 킬로미터씩 세울 필요도 없고 송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기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죠.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의 인프라 비용을 아끼는 셈이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구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 몇 개 크기의 SMR이 조용히 돌아가며 인공지능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모습을요.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2030년 전후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현실이에요. 실제로 이 SMR 시장의 규모는 2035년까지 약 6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가 이 작은 거인에 열광하는 이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SMR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누가 이걸 진짜로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죠. 설계도는 전 세계 천재 과학자들이 이미 다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그 정밀한 부품들을 오차 없이 찍어낼 공장이 세상에 몇 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슴 뛰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기술적 혁신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기술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큰 손들의 움직임을 봐야겠죠. 3단계에서는 아마존과 빌 게이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 SMR에 300조 원이라는 미친 금액을 베팅하고 있는지 그 긴박한 투자 전쟁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3단계 빅테크가 왜 도대체 30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금을 이 SMR에 쏟아붓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어떤 곳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계산이 빠르고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는 그야말로 돈의 귀신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원자력 발전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심 있어요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 된 낡은 원전을 다시 살려내라고 수조 원짜리 수표를 던지고 아직 가동도 안 되는 SMR 스타트업에 수천억 원씩 베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였죠. 여러분, 3마일 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79년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곳이에요. 그 사고 이후로 사실상 원자력의 불모지가 됐던 그곳의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20년 동안 여기서 나오는 전기 다 살 테니 제발 다시 돌려만 달라고 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십조 원 규모로 보고 있어요. 아니, 빌 게이츠의 회사가 왜 사고 났던 원전까지 찾아가서 구걸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인공지능 AI의 갈증 때문이에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건 엔비디아의 칩이 아닙니다. 그 칩을 돌릴 안정적인 무탄소 전기예요. 여러분이 만약 3조 달러짜리 기업의 회장인데 인공지능 서버를 수십만 대 들여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해가 지면 태양광이 안 나오고 바람이 멈추면 풍력이 안 나와서 서버가 멈춘다. 이건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화력 발전을 돌리자니 RE100, RE100 같은 환경 규제 때문에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결국 7일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탄소 배출 없이 엄청난 전력을 뿜어낼 수 있는 건 원자력,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찰떡처럼 붙일 수 있는 SMR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아마존의 행보도 무섭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미국의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뿐만 아니라 원전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를 통째로 사버리기도 했죠.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이로스 파워라는 기업과 손잡고 2030년까지 SMR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재 빅테크들이 SMR과 원자력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계획하거나 이미 집행한 자금의 총합이 대략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300조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전기료 낼게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발전소를 지어줄 테니 우리한테만 전기를 독점 공급해달라는 뜻입니다. 에너지 패권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각자 자기만의 원자력 회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지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샘 올트먼은 오클로라는 SMR 기업의 이사회 의장이고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세워 직접 원자로를 짓고 있죠.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빅테크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돈은 300조 원이나 준비됐고 설계도도 기가 막히게 뽑았는데 정작 이걸 만들어줄 대장장이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지난 30년간 원전 건설을 거의 안 해서 숙련된 기술 공도, 정밀한 부품 공장도 다 사라졌거든요. 설계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쇳물을 붓고 1mm의 오차도 없이 원자로 용기를 깎아낼 곳이 없는데 말이죠. 이때 빅테크들의 시선이 멈춘 곳이 어디일까요? 지도를 펴놓고 전 세계를 훑어보니 유일하게 원전 건설의 맥이 끊기지 않았고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에 기가 막히게 물건을 뽑아내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제 왜 빅테크들의 300조 원이 결국 한국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그 운명적인 이야기를 4단계에서 풀어볼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SMR의 파운드리, 즉
전 세계 원전의 거대한 공장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이야기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바로 4단계,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SMR의 파운드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운드리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만의 TSMC를 떠올리실 거예요.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기가 막힌 반도체 설계를 해오면 그걸 실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TSMC잖아요. 설계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제조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시장, 특히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그 TSMC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건 우리가 잘나서라기보다 전 세계적인 운이 따라준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운을 실력으로 바꾼 건 우리뿐이었죠.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죽어라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왔거든요. 남들이 환경 문제다 뭐다 해서 원전 건설을 멈추고 공장 문을 닫을 때도 우리는 꾸준히 원전을 지으면서 기술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자력 제조 기술은 한번 끊기면 다시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숙련공의 예술이기 때문이에요. 원자로라는 게 단순히 쇠통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도의 열과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특수강을 수만 번 두드리고 깎아서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원전을 거의 안 지어서 이런 걸 할 줄 아는 장인들이 다 은퇴해버렸어요. 공장 장비들은 녹슬어 버렸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경남 창원에 가면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제조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은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원자로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쇳물을 녹여서 거대한 덩어리를 만드는 주조부터 그걸 두드려 강하게 만드는 단조, 그리고 정밀 가공과 조립까지 한 곳에서 다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2009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UAE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약속한 예산으로 원전을 완공했다고? 이건 원전 업계에서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프랑스나 미국 기업들은 공기가 몇 년씩 늦어지고 비용이 2배, 3배 뛰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자로 잰 듯이 딱딱 맞춰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전 세계 큰손들의 머릿속에 물건 하나는 한국이 기가 막히게 뽑아낸다 는 공식이 박히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다시 SMR로 돌아와 볼까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기업들이 천재적인 설계도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전하고 혁신적인 소형 원자로를 만들 거야 라고 외치죠. 그런데 정작 그럼 누가 만들래 라고 하면 다들 서로 눈치만 봅니다. 이때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바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였어요. 그들은 아예 두산에 지분 투자를 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는 할 테니 너희가 우리 SMR의 전용 공장이 되어줘 라고 제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SMR 파운드리로 우뚝 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제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SMR 스타트업들이 한국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설계도는 여러 장일 수 있지만 그 설계도를 실제로 작동하는 기계로 바꿀 수 있는 공장은 전 세계에 몇 개 없거든요. 특히 서방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경제적 기회예요.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수백조 원 규모이듯 SMR 파운드리 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커질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전 세계 모든 SMR에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이 들어가고 한국 공장에서 조립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우리가 독점 제조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잘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미 돈이 오가고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과연 어떤 국내 기업들이 이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이 되어 실질적인 수주를 따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전 데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단계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판을 짜고 있고 그 독점적 수주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파헤쳐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이 잘한다는 말이 그냥 국뽕 섞인 희망회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SMR 설계 시장의 빅3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거의 내정된 승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곳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은 독보적인 1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케일 파워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독점적으로 따낸 곳이 바로 두산입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두산은 뉴스케일 파워가 건설할 SMR의 초도 본제품 제작에 착수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전 세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SMR의 첫 번째 모델을 대한민국 창원에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GS에너지까지 합세해서 아예 팀 코리아를 꾸려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자, 그럼 빌 게이츠의 회사는 어떨까요?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도 한국 없이는 배를 못 띄웁니다. 여기에는 SK그룹과 HD 현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SK는 테라파워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하며 대주주급 파트너가 됐고 HD 현대는 선박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원전, 즉 해상 SMR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이 찜한 X에너지라는 회사도 있죠. 여기에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마존, 구글, 빌 게이츠가 찍은 모든 SMR 프로젝트의 뒷면을 들춰보면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찍혀 있는 셈이에요. 이 정도면 독점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SMR 한 기당 가격이 대략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들이 주문하려는 물량과 전 세계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물량을 합치면 2035년까지 약 800기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8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 시장의 핵심 제조 마진을 최소 10%에서 20%만 가져와도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 원의 순이익이 우리 기업들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SMR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지만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줄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마치 아이폰이 아무리 훌륭해도 폭스콘과 TSMC가 없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미국이 자기네 기술인데 왜 굳이 한국에 다 맡길까? 자기들이 직접 하면 되잖아? 라는 질문 말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선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정치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판이 단순히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간의 혈맹으로 번지고 있는 이유, 6단계에서 한미 원자력 동맹과 지정학적 이점을 통해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중국을 배제하고 오직 한국만을 선택했는지 그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여러분께 이 거대한 판의 진짜 설계도를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6단계 한미 원자력 동맹과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지정학적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이라도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2026년 현재 미국은 자국의 차세대 핵심 기술인 SMR의 제조 정원을 대한민국에 사실상 넘겨주다시피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에너지 안보 전쟁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크게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원자력 시장, 특히 건설과 제조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 원전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고,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자기네 땅에 수십 개의 원전을 지으며 제조 근육을 키워왔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력원을 적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기술에 의존한다? 이건 국가의 심장을 적에게 맡기는 꼴이니까요. 여기서 미국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기술 설계는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이걸 실제로 만들 공장이 없네? 그렇다고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 이때 미국의 시야에 들어온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주의 동맹국이면서
원자력 기술의 뿌리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호환성도 완벽하거든요.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원전을 지어온 실전 근육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한미 원자력 동맹이에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라 일종의 핵 에너지 안보 혈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SMR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내고 싶어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설계는 미국이 하고 제조는 한국이 한다라는 강력한 연합군을 결성한 거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자국의 SMR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할 때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정책적 혜택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양국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원자력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봐도 한국의 위치는 절묘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집착이 엄청납니다. 이런 절박함이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경쟁력이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한국이라는 제조 기지가 없었다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들여 원전을 짓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패권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동맹이 단순히 SMR 몇 개 짓고 끝날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한번 구축되면 최소 50년 이상 가는 기술적 쇠사슬입니다. 한국의 부품이 들어가고 한국의 기술로 유지보수되는 SMR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옆에 깔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에너지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반도체 동맹인 칩4, 칩4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물리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을 완성해주는 최후의 퍼즐이 된 셈이죠. 미국의 두뇌와 한국의 팔다리가 합쳐져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슴 뛰는 지정학적 우위가 실제로 우리 주머니에는 얼마만큼의 돈으로 환산되어 돌아올까요? 7단계에서는 이 모든 가치를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려 합니다. 300조 원이라는 빅테크의 주문이 단순한 매출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킬지 그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7단계. 이 거대한 움직임이 우리 주머니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체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지 그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빅테크들이 300조 원을 베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이 3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주목해야 할 진짜 돈의 흐름은 그 너머에 있거든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지으면 그 수명이 짧게는 40년에서 길게는 60년 이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우리 기술로 SMR을 지어 놓으면 그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수십 년 내내 부품을 갈아주고 검사해주고 운영을 도와주면서 돈을 버는 구독 모델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2026년 현재 전 세계 SMR 시장이 2035년까지 약 600조 원에서 8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제조와 건설의 40%만 점유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단순 계산으로도 240조 원에서 3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렸듯이 이제는 SMR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파급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관 산업의 폭발이에요. SMR은 단순히 전기만 만드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SMR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이용하면 핑크 수소라고 불리는 깨끗한 수소를 아주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때문에 수소 경제로 가고 싶어 안달인데 그 수소를 가장 싸게 만들 방법이 바로 SMR인 거죠. 그럼 수소차, 수소 선박, 수소 발전까지 이어지는 수천 조 원 규모의 수소 생태계 주도권까지 우리가 쥐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 소멸 문제도 이 SMR이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남 창원이나 울산 같은 제조 거점들에 수만 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단순 조립이 아니라 정밀 가공, 소프트웨어 설계, 특수 소재 같은 최첨단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니까요. 실제로 2025년부터 창원 지역의 원전 협력사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인력을 새로 뽑느라 정신이 없어요. 돈이 돌기 시작하니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 온기가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이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원전주라고 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테마주 성격이 강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엔비디아나 아마존의 실적에 연동되는 글로벌 성장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빅테크들이 SMR을 주문했다는 소식 한 줄에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조 단위로 휘청길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에너지가 필수 부품으로 편입되면서 우리 원전 기업들은 이제 에너지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수출 증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 심장부를 독점 공급하는 지위에 올라서는 과정이에요.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하드웨어를 책임졌다면 SMR은 그 하드웨어를 돌릴 에너지를 책임지며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다시 한번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수십조 원의 매출, 수십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까지 우리 손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단계까지 달려오며 인공지능과 SMR,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적인 결합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8단계에서는 오늘 나눈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이 거대한 흐름을 한 문장 한 문장 긴밀하게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심장은 곧 전력이라는 사실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맞이할 AGI 시대로 발을 깊게 들일수록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SMR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필수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소름돋게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수많은 SMR 설계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나 SK 그리고 현대 같은 기업들의 압도적인 제조 기술력 없이는 단 하나의 원자로도 제대로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에너지 파운드리 구조를 이미 견고하게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제조 권력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미국과의 강력한 원자력 동맹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철저히 배제하고 서방 진영이 쥐고 있는 에너지 패권과 그 주도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의 돈이 흐르는 길목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어내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투자이자 비즈니스 전략이며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항해하며 부의 기회를 선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셔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가장 든든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